안녕하십니까, 이훈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뭐 쿠팡 사회 이사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뭐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어서 미국이 이제 쿠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제가 일단 차치할게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케빈 워시 말고 원래 초창기에는 트럼프가 헤셋이라든지 이제 정부 백악관, 경제 자문관, 그 다음에 뭐 잭 리더, 뭐 블랙록의 CEO를 임명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어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일단은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뭐 공화당원 출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친시장 공화당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파울은 유대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죠. 네,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돈이 또 어쨌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부를 축적해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연소 연준 이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번 베냉키 당시 연준 의장 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즉 서브프라임 위기 사태로 인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을 당시에 이때 당시에 연준 이사, 연준에 재직을 하면서 월가 CEO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규제 완화 정책을 추구하려고 해요. 지금 금융 규제 자체가 바젤3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특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한 요인도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너무 마구잡이식 금융 상품의 개발, 이런 금융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규제를 하고 은행의 뭐 지준제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하는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에서도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뭐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사람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하고는 소통하고 재무부와 소통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간행을 하되 트럼프의 입장을 들어주되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소신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 워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이 강달러 체제를 다시 복구하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니 그러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비유동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서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사람이 금융인이기 때문에 딜을 굉장히 잘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한테는 또 트럼프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본인 연준의 어떤 이 위신이라든지 처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한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시는 금리 인하에 대해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강달러 체제, 미국의 달러 체제를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금과 은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금과 은이 왜 올랐던 거죠? 달러 가치의 추락,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갔던 거예요. 물론 이제 금은 상징적인 어떤 안전자산의 가치가 있고 최근에 은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 같은 경우는 특히 산업재에서 많이 쓰이고 또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으로도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워시는 달러 가치를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시의 지명 이후로 금은이 굉장히 폭락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금은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31.37%가 하락을 했고요. 금도 지금 거의 8%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당분간 좀 어차피 뭐 안전자산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지명이 됐을 뿐이지 사실 뭐 어떻게 이후에 또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추가적인 어떤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꺾일 수 있다. 달러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귀결될 수 있는 상황들. 다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새로 지명된 러시아와의 이 소통이 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결국 또 금과 은이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으로서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조금 당분간 조정세가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말이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하를 원해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는 유동성을 통해서 어쨌든 개인의 가계에 대한 어떤 이 재무 부담을 덜고 투자를 늘리면서 어쨌든 11월에 있은 중간 선거에 또 이기려고 하는 속셈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워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앞에서는 상당히 뭐예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한번 할 수 있다. 금리 인하도 괜찮다. 그다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매파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트럼프와 워시가 충돌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 어떤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지금은 트럼프와 워시와 트럼프가 지금 소통을 잘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트럼프도 워시를 지명한 거고, 워시도 그에 부응해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 특히 워시가 바라는 거는 강달러 체제 복구거든요. 그런데 강달러 체제를 복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럼 상쇄할 만한 뭔가 나와야 돼요. 어떤 뭐 연준의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어떤 뭐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행하는 것을 조금 더 뭐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크게 혹시 두 거물이 충돌하게 된다면 이때는 자산 시장이 또 큰 충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서로 합의된 게 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도 지명을 한 거, 그다음 이 워시도 금리 인하를 하는 기조를 발표를 한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어그러진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돼요. 트럼프와 워시. 그러니까 워시가 최종적으로 뭐 지명은 됐지만 워시가 최종적으로 연준 의장으로 가기 때까지, 그다음에 가고 나서 그 상황의 추이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5월달까지는 5월달 이후에 어떤 등장하는 이 워시의 어떤 움직임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워시 지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워시의 간의 관계가 계속적인 이 브로맨스 체제를 유지를 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이 있어요.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이제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아직 당면한 과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워시가 금융공학적 관점에서 트럼프의 이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긁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월가든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든 만족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당분간은 조금 조정세가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 보면은 사실은 이 악재도 다 희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결정적으로 어떤 이 전환, 이 상황이 반전되는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그마한 악재도 크게 악재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의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금과 은 시장은 반등을 꾀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